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에서 이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들이 20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업소는 줄고 있지만 이들의 봉사활동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20여 명이 줄지어 머리 손질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용 봉사를 위해 센터를 찾는 이 지역 이용사들은 한 분 한 분 정성 들여 웃자란 머리카락을 정돈해 줍니다. 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여기 오면 매달 둘째 화요일 날 꼭꼭 한 달에 한 번 치우지요. 항상 깨끗하죠. 사회 가면 10,000원 이상이 조용되는데 한 번 하는데. 이들의 이용 봉사 활동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설악도에서 시작한 봉사가 지금은 주변 이웃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거쳐간 사람만 지금까지 1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쉬는 날마다 가위를 챙겨 나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힘은 들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많고 또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구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발을 그만둔다든지 하면은 봉사를 안 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운영 중인 이용업소는 172곳, 미용업소 수가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용업소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업계를 지키고 있는 이용사들은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형님뻘, 누님뻘 되는 노인들을 위해 말벗까지 자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달서구 주위의 이용업소는 매달 요양원을 방문해서 이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서구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사들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동 공간을 사랑방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 이들과 함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7년 전 건립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줄곧 제기됐던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동상이 결국 철거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중구청은 이달 중으로 동상을 철거한 뒤 원래의 4차선 도로로 원복할 계획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 도로 한가운데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 앞에는 순종 황제 어각길이라는 이름의 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1909년 순종이 대구역에서 달성토성까지 2.1km를 행차한 남순행길을 기념한다며 중구청이 지난 2007년 건립한 것으로 예산은 총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건립 7년 만에 중구청은 이 동상을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설 새벽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큰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중구청은 철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공저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 1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철거에 찬성했습니다. 생활 교통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 안전과 교통 통행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역사적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번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좀 토성 달성 공원 안에 보면 광복 관련 또 다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 콘텐츠하고 순종 황제의 의미가 다소 좀 배치가 되는 면이 있어서 건립 당시부터 이 동상을 놓고 역사 왜곡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중구청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을 내세웠지만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순종의 행차는 일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치욕스러운 역사라며 줄곧 철거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순종은 일본 군복을 일본 장교복을 입고 달성공원 앞에 와서 일본 신사를 위해서 90도 절을 했는데 그런데 대리해복 골룡포의 익선관을 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순종의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20m 높이의 동상을 이렇게 세운 것은 뻔뻔한 수작이고 역사 왜곡이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사실상 상실됐습니다.
중구청은 순종황제 동상과 각종 안내 비석 등을 이달 중으로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도로를 원래의 4차선 도로로 원복하는 작업도 올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에는 총 4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달 1일자로 개교한 대구 테크노초등학교가 정식 개교식을 통해 외부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존 학교와는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합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테크노초등학교를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일 개교한 대구 테크노초등학교가 개교식을 통해 처음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유치원생 129명, 초등학생 332명은 모두의 성장,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모토로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급 규모가 비슷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입니다. 학령 인구가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미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특히 이 학교는 전국 공립학교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IB PYP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성장과 발달을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 교육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포산중학교와 포산고등학교는 이미 IB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일대가 IB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보 통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선도 모델들을 다 달성군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교육 행정을 펼쳐주심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대구 테크노초등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질문하는 학교, 학생 주도 수업 선도 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에서 전입학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시선은 대구 테크노초등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여성이 직접 범인 수사에 나선다는 올해 초 흥행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 화성시 정남면의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시민 터키를 통해 지역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화성 시민 김성자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성시 정남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자 씨.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누적 관객 170만 명으로 흥행에 성공해 유명 인사가 다 됐습니다. 김 씨는 아직도 이런 유명세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고요. 너무 대단하다고. 얼떨떨하고 좀 많이 쑥스럽고. 지난 2016년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피싱 사기로 빼앗기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김 씨. 충격으로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냈지만 자신과 함께 울며 걱정해주는 세 자녀를 위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삶의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울면서 맨날 엄마 걱정하니까 또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애들 때문에도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죠. 김 씨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피싱 범죄단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했고 이는 경찰이 검거에 성공하는 데 큰 역할까지 했지만 정작 사기당한 돈을 되찾지도 큰 포상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흥행하고 얼마 전 화성시로부터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 위안이 된다는 김 씨.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했으면 한다는 김 씨는 만약 주변에 피해 이웃이 생길 경우 함께 울어준다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이런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면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 생기니까 내가 안 당했다고 외면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제는.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폐비닐 등 버려진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이 때문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환경부와 손을 잡고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해 인삼 재배에 사용되는 지주대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인삼 재배 시설입니다. 인삼 재배는 햇빛을 차단해야 하는 특성상 지주대가 필요합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의 80%는 수입산 목재로 연간 수입액만 7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못 채우고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기존의 나무 지주녹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습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이제 부식이 되고 썩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에 좀 취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환경부는 농가도 돕고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한 공장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을 기계에 넣자 조그마한 알갱이가 돼 나옵니다. 이 알갱이는 다음 공정을 거쳐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합니다. 이 지주대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합격을 받았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지주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방지 시설의 환경 저감 시설을 충분하게 설비하여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구입비는 물론이고 설치비도 절감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대가 큽니다. 매년 발생되는 폐비닐류 10만 톤을 재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그 700억 원을 들여서 수입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헥타르당 설치비를 19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가에 지주대를 보급하는 한편 사업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경기 용인시가 로봇을 이용한 장애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시행하던 치료법을 지자체가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고나 질병 후유증으로 걷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으로 7년 전부터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인광 씨. 다리에 기기를 묶고 한 발씩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운동이 되는 건 물론 자신의 모습과 하중, 속도까지 기록해주는 로봇기기 덕분에 요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위지하면서 걷다가 로봇 재활 치료 받으면서 체형 교정이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10년 전 갑자기 쓰러져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이필주 씨도 로봇 재활기기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체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마련된 맞춤형 재활 로봇이 일어서는 것부터 보폭을 넓히고 근육을 키우는 것까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일단 보폭이 커진 거, 그다음에 표준으로 걷는 거, 코어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 경증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단계별 치료 로봇 3종류를 갖춘 스마트 재활센터가 용인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활 치료 비용이 민간 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면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일반 의료기관의 20분의 1?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좀 서비스를. 센터엔 게임존과 재활 피트니스존 등 이른바 스마트짐도 들어서서 장애 정도에 따른 재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텝 1, 2, 3의 재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기흥 장애인 복지관 스마트 재활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훌륭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재활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 기흥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올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충무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국제적인 작가들이 참여하고 또 배우 이병헌이 목소리를 통해 작품을 설명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에서 지구상에 단 2마리밖에 남지 않은 북부 흰 코뿔소와 원주민들이 안개 속을 헤맵니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과 동물의 처지를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난감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작가는 직접 해양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점령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굴하는 모습을 항공에서 수직으로 잡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지구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충무아트센터가 기후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컴패션 투 디 어스전을 갖습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작가 5명이 동참했습니다. 작품 설명은 배우 이병헌 씨가 목소리를 통해 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하늘에서 사진을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지금은 가장 기후 환경 문제가 아닐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죠.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뭐 고령화 문제도 그렇지만은 예술과 가장 밀접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기후 환경이 아닐까. 해당 전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지며 리모델링을 통해 탄생한 충무 아트센터 갤러리 신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450여 년 전 당시 조정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겠다며 고향 안동으로 돌아간 퇴계 이황 선생. 퇴계 선생이 고향으로 걸어간 700리길을 달아 걷는 재현 행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요. 시대를 거슬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순례길에 일반인과 학생 등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270km에 달하는 도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455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이 고향 안동으로 떠난 길을 따라 걷는 행렬입니다. 14일간의 긴 일정 동안 참가자들은 실천과 공경, 배려와 존중을 강조한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배운 것을 실천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듣고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임금과 조정신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던 퇴계 선생.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굳은 신념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나아가고 자기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물러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신 퇴계 선생의 정신이 아주 가슴에 닿습니다. 퇴계 선생의 서원 설립 운동은 지방에도 유능한 인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행적은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의 정책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경북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도 퇴계 선생이 다산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후학을 기르는 문제에서 많이 배우고 한편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20km씩 걸어 25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한 뒤 퇴계 선생 위패를 모신 상덕사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여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지역 채널 보도 작품상과 제작 특별상, 개인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시상식에서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의 이재문 기자가 원곡동 보고서 연속 보도로 지역 채널 작품상을 수상했고, MSO 4개사 연중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보도와 MSO PP 공동 제작 프로그램, 공간의 재탄생이 특별상을, SK 브로드밴드 대구방송 우성문 기자가 지역 채널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작품상, 개인, 단체상 등 모두 100개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최사인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3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 연말까지 대구 염색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환경부의 악취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염색산단 각 업체에 악취를 일으키는 22개 물질을 조사한 뒤 사업장별 악취 배출 기여도와 방지 시설의 효율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악취 피해 주거 지역은 일정한 격자로 분할해 실제 감지되는 악취의 종류와 빈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4개 지역을 통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북구 산격동과 수성구 범어지구 이렇게 4곳으로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지들입니다. 대구시는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10만에서 2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땅을 개발 최소 단위로 설정하고 걸어서 5분 안에 편의시설에 닿을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 용적률을 적용해 개발 구획 안에서 고층 건물과 저층 주택이 어우러지게 할 방침입니다. 달성군이 달성 12경의 주소 정보를 담은 애니메이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2탄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달성 12경을 만나러 가는 내용으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볼리도서관이 다음 달 9일부터 손바닥 안에서 펼쳐지는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학년 이상 초등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서부경찰서가 중리동 꼼지락공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함께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에 대한 환경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서부경찰 중구청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관내 경로당 30개소 어르신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로당 연합 윷놀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장수사진 촬영과 무료 급식 그리고 치매 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